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저희도 여러 차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현재까지 조금 전에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내용이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이 됐다라는 것까지고요. 일부 내용에 있어서 이제 조건부로 이제 그러니까 일부 내용은 지금 아직도 완전하게 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까지가 지금 저희가 좀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로 좀 저희가 방송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또 최종 타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그 속보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그에 따른 영향도 말씀해드릴 상황이 되면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이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원래는 오늘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노동계가 참석을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조금 전에 또 해서 예. 조건부 의결은 비교적 빨리 나왔습니다. 예, 예상외로 왜냐하면 그 워낙 좀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네. 그 단체 협약 5년 유예라는 그렇죠. 것이 노동계가 충분히 반발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예, 의외로 또 빨리 진행이 돼서 한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35만 대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이 광주 일자리에 연 7만 대 정도를 시작을 하겠다라 했기 때문에 그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5년인 동안 임금 단체 협상은 유예하기로 그렇게 좀 해석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예,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노동계에서 이걸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단체 협약의 유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3권 위배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공장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그 준비도 필요하고 기술 숙련의 기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1년 안에 또 빨리 이제 단체 협약하기 어렵다 이런 사측의 입장도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5년은 지나치게 긴 시간이고요.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 조건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측이 작업장 배치를 바꾼다든지 혁신을 이룬다든지 해서 노동 조건이 급격히 변화할 때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5년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노동하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또 그 부분은 예전에 또 문제가 됐었지만 현대차가 양보하기로 해서 저는 이제 해결이 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광주시가 이제 포괄적인 협상권을 받으면서 또다시 그런 조항이 들어갔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 한번 이거를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현대차에서 사실 연간 7만 대 정도를 생산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평균 연봉을 초봉을 3,500에서 시작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굉장히 크게 쟁점이 됐던 문제 같지는 않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현대차한테는 그렇고 그렇죠. 현대차 노동조합한테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뭐 그렇겠죠. 근데 현대차에서 가장 그 핵심으로 삼았던 게 이 임단협을 5년 동안 유예받는, 그러니까 연 7만 대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게 했다고 그러는 현대차에서 이 임단협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봤던 이유는 또 뭘까요? 뭐 아시다시피 현대차의 노사 관계가 그렇게 협력적이지는 않고 이제 갈등적 소지가 있어서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공장에서 또 그 노사 관계 노출되기 싫다 뭐 이런 입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조건부로 의결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타결이 된다고 전제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평균 임금 연 초봉 3,500, 그다음에 임단 협상 뭐 이를테면 5년 유예가 될지 3년 유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부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일부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들 이제 평가들이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광주 일자리가 일단 출발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 이게 노동계라든가 노동계에 좀 어떤 영향을 이 광주 일자리라는 게 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광주에서의 노동계는 일부 조건부 합의까지 갔지만 이제 민주노총이 지금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계 전반에 미친 영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민주노총 입장 같은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민주노총
혹은 현대차 그 기업별 노조의 입장에서는 이 일자리 물론 이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혹시 물량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폭스바겐사에서도 폭스바겐 본사가 아우토 오천에 있는 그 노동자를 리크루트하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명백히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타결이 한 2년 정도 그 교섭을 한 끝에 타결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저도 강주형 일자리가 잘 됐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또 동시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또 불식시켜 줄 필요도 있어서 저는 현대차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해서 그 현대차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 좀 안심이 될 만한 그 액션을 좀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말씀 중간에 제가 들어가 죄송합니다만 소형 SUV,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차에서 생산하지 않는 모델인 소형 SUV를 전용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원래 폭스바겐사에서도 새롭게 새 미니밴을 출시하면서 그것만 생산하겠다고 됐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에서 그 경영이 정상화되고 이제 경기 침체를 벗어나면서 그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나중에 그랬죠. 이번에 그래서 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실제로 분리된 법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된 법인으로서 그 양측의 그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는 안 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필요하면 조금 더 원만하게 타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지금 교수님께 지적하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대차 쪽에서 뭐 특별히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게 지금 불씨로 남아 있고요. 저는 이번 그 타결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 의미만큼 더 중요한 게 이게 노사민정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그러므로 그 과정 자체에도 저는 조금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델이 조금 더 확산되기 위해서도 그 노측의 의견이 조금 더 수렴이 돼서 노사민정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굉장히 바람직한 일자리 모델로 그러니까 확산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거를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는 충분히 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능한 한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구조로 모양이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일종의 어떤 선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 여기서 시기에 쫓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정부의 뭐 어떤 뭐 푸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좀 선례를 잘 만들어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또 빨리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기회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모든 이해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바도 이제 노사정 합의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근데 분위기는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시죠?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뭐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5분응선이냐 9분응선이냐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게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선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네요. 저도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